저는 원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나 이런 거 할 건데 내 목표가 이거야." 이런 말은 되게 거창하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실제로는 계획이나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에 대한 격차가 점점 커졌었고, 그로 인해 저에 대한 혐오와 학습된 무기력이 저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는 약속조차 잡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라는 사람이 실제 제가 아니었으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공허함만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게을렀던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순간은 바로 딱 하루를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경험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뭐 뻔한 내용처럼 들릴 수 있고, 뭐 다이어리 쓰라는 거야?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그만 보신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100% 적용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대단한 분들은 많고 돈도 많이 버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만 바꾸면 이만큼 할 수 있고,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가 동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오늘 우리 한 일을 시간 단위로 기록해 보자부터가 제 시간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시간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절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한 날을 100% 실행으로 연결시킨 날이 있었는데, 그날 느꼈던 게 성공이구나. 그리고 그런 성공의 날들이 모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구나라는 기대감과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일주일을 계획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타깝게 일주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책도 읽어보고 다이어리도 여러 번 사봐서 써봤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도 손으로 다이어리를 쓰고 한 2-3년 정도는 쓰다가 다이어리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고 컴퓨터로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이어리 쓰는 걸 계속 미루고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경에 맞게 구글 시트로 옮겨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리를 쓰는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일기를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에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계획 및 실행이 있고요. 피드백이 있고 그걸 통한 메타인지 향상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무한 반복하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간 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죠. 내 오답을 통해서 학습하여 메타인지가 길러지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한 걸 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고 명확하게 계획을 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요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기처럼 하루를 회고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쉽고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감사일기 형식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열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리 안 된 채 떠다니는 생각들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그냥 오늘 뭐 했지를 떠올리는 거랑 직접 써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는 순간 내가 몰랐던 패턴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타임블록 내에서 플랜과 두에 대한 이행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행이 단순히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 내가 목적한 거를 모두 달성했는지, 추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회고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계획한 일을 전체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게 전체로 본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달하고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만큼 와 있는지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집중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상중하로 나누게 되면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시간대에 집중력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어떤 요일에 집중도가 높은지, 혹은 어떤 업무 이후에 집중도가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제가 계획을 짤 때, 아, 나는 점심시간 이후에는 집중도가 낮아서 집중이 잘 되는 오전 시간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연휴 전 집중도는 높은 편이라
목금의 업무 강도를 높이도록 계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과 일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은 자기계발, 5시간은 식사와 여가, 7시간은 수면, 9시간은 일을 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다시 잡을 수 있겠죠. 이 본인이 기준한 이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 기준에 맞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맞게 내가 그 3579를 달성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삶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그 시간 관리에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4가지 제안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기록도 벅찬데 피드백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다이어리를 거의 10년 정도 쓰고 있는데 기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게 되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감도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시간 관리 비법. 저도 너무너무 피드백이 귀찮아서 지나치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처음엔 다이어리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구글 시트로 쓰다가 지금은 AI로 이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리 형태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쓰던 타임블럭 다이어리랑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거기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해주고 그게 하루 단위,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그리고 1년 단위로도 내 목표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추이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뭐 다이어리 나머지 기능들은 크게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또 추가로 재밌는 기능들을 넣어본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 상단에 MBTI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한 MBTI에 맞춤으로 AI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제가 AI한테 반대로 내가 보고서를 2시간 정도 집중해서 쓰고 싶은데 언제 쓰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에 맞게 제일 좋은 시간대에 시간을 제한해 주거나 혹은 오늘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AI 다이어리를 여러분께 오늘 바로 공유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혼자 쓰던 거다 보니까 조금 투박하기도 하고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잘 수정하고 정리해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게으르지만 원하는 건 많고 실행이 잘 안 되는 분들 이 영상 보고 하루만 계획대로 살아보세요. 그 하루가 결국 여러분의 1년을 바꿔줄 겁니다. 이 다이어리 빠르게 완성시켜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오늘 영상 여러분께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